그중 첫 번째는 50인 이상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 작은 규모도 되는데요. 인력 관리를 대표자가 직접 하지 않는다. 우선 29인과 49인과 50인 이상 시설의 인력 기준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29인과 49인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력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없습니다. 또 70% 이상 기간이 대표님께서 직접 시설장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죠. 이게 통계가 그렇습니다. 물론 50인 이상 시설이라고 해서 대표님이 시설장을 안 맡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통은 사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인사과장 역할을 사무국장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면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서 실질적인 책임은 사무국장님이 지지 않죠. 문제가 생기면 대표님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노무사님이 자문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노무사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장기간 기간 실무도 아는 그런 노무사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50인 이상 시설이라고 제가 한정을 지었긴 하지만 대표님께서 인사관리 및 책임을 모두 지는 경우,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노무사 자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근무표 효율까지 되어야 수익이 날 테고요.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양원이 망하는 이유 두 번째는 노조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 문제. 최근에는 대형 요양원 위주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 갈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요양원 직원 중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만약에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소속 노동조합에서 해당 요양원의 단체 교섭, 임금 교섭을 요구를 하고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노동청에 수시로 불려다니셔야 돼.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시설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당장 우리 요양원에 노조 가입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 어느새 이 직원 중에 한 명이 노조에 가입을 할지, 아니면 이미 노조에 가입된 직원이 채용돼서 이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한 명의 노조원이 생길 경우에는 확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님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성이 아예 없도록 막아버리셔야 돼. 그래서 노무사의 자문을 미리 받아서 지혜롭게 우리 상생하는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예, 강압적인 방법이 안 돼요.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적인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하기보다는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노사 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따르시는 게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노사가 함께 모색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노조 가입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대표라는 제도,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합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일 대체 합의라든지 보상 휴가에 대한 합의, 연차 대체 합의, 탄력적 근로제 많이 하잖아요. 탄력적 근로제 합의. 이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할 경우에 그 효과가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 제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실제로 요양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서 근로자 대표와 원장님 간에 수시로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근로자 대표가 전체 근로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실질적인 대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서류상 대표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합의를 한들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주먹구 구시고 안 됩니다, 이거. 예, 노사 간의 불신과 갈등은 요양원이 망하는 또 다른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력한 노조가 생겨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사실상 요양원 운영 자체가 대표님과 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요. 따라서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초래되기 전에
미리부터 노사 문제 대응 및 해결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이 망하는 이유 세 번째, 노동 사건 그리고 분쟁 해결 전문가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50인 이상 시설이 아니라도 요양원이란 모두 공감을 하실 상황인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근무표를 얘기했죠. 요양원은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사건 사고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경력도 다양하셔서 여러 가지 경력들을 지내오면서 겪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때 정확하면 괜찮은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고충을 토로하고 민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를 다 활용하는 이런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노동법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보니까 임금 휴가, 그다음에 휴일 등에 대한 근로조건,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당연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아도 아들이니 딸이니 손자, 손녀들이 효자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법석을 뜨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민원을 넣거나 직접 따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정말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요. 이러다 보니까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진정 고소 건수, 그다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또 산재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이송하랴, 목욕하랴, 케어하랴 이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허리 디스크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등이 막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재 신청하고 별도로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막 하고 이거 도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처음부터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뭐 터질 대로 다 터진 상태에서 뒤늦게 자문을 막 바란다.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찾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무대응으로 인한 손실은 결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시적으로 노무사님 자문을 받고 있었다면 이러한 손실들은 쉽게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양원이 망하는 이유 진짜 생각지도 못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야기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예,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노무 문제입니다. 요양원 관리의 꽃은 천천박사 생각하기에 인사관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일하고 생활하고 계시니까요. 요양원에서 장기요양 실무와 요양원을 잘 아는 자문가, 노무사 한 분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시적인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꼭 국회의원 자문노무사를 선택하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노무자문에 쓰는 작은 비용 아끼자고 지금 이 크게 한 사업 초과삼간 태우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든 우리 기간을 아끼고 정도를 걸을 수 있게 조언해주는 그런 자문가라면, 그런 노무사님이라면 찾으셔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대표님께서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임직원들 지키는 마음에서 천천박사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